네, 반갑습니다. 테리입니다. 오늘은 사진 속 글자를 읽어주는 OCR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 아시다시피 제가 각 잡고 유튜브를 찍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의 첫 주제가 이 OCR이란 주제로 찍을까 해서 이 영상은 약간 그것의 시험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앞으로도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상을 이렇게 예전처럼 아마추어처럼 그냥 이렇게 하나 올려놓으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편집자님과 촬영자님과 이렇게 좀 회의를 해보려고요. 어떻게 찍는 게 좋을지. 그래서 그런 형식의 초안 같은 형식으로 찍는 거니까 보시고 피드백도 많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영상 뒤에 나중에 이제 각 잡고선 편집돼서 나오는 영상은 훨씬 더 좋을 거다. 그러니까 초안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영상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이활성님의 발표, 데뷔 발표에서 따왔습니다. 어, 이번 사실 OCR로 주제를 잡은 것도 뭐 이활성님 인터뷰가 마지막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활성님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저는 한 10분 정도 설명을 하겠지만, 더 자세한 내용, 혹은 떻게 이활성님이 OCR에서 리더보드 1등을 찍었는지 공부 과정, 뭐 팀을 이끈 과정까지 알고 싶으시다면 2018년도 데뷔에 가서 이활성님의 자료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슬라이드도 있고요. 발표 자료,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영상을 이제 요 주제로 하나를 찍으려고 하는데, 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뭔가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뭔가 약간 화려하면서도 튀지 않고, 막 이런 식의 약간 모순적인. 근데 제가 첫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어렵지 않으면서 너무 쉽지 않은, 뭐 그런 걸 좀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너무 좀 아시는 분들도 이거 보고선 이거 너무 쉬운 거네. 이거 볼 필요가 없네. 이런 생각 들지 않게 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도, 이거 너무 어려서 못 보겠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시작으로 앞으로 쭉 영상을 찍어 볼 테니까요. 이 영상 어떻게 찍으면 좋을지 좀 여러분들이 PD의 입장에서 좀 피드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진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OCR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들 요즘에 뭐 주차장에 들어가면은 차량 번호 자동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차량 번호를 뭐 버스카드처럼 이렇게 전송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죠. 이제 거기 이제 차량 번호 쪽에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찍으면 그 찍은 번호판을 이제 숫자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숫자와 글자로. 이런 게 OCR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로부터 캐릭터를 recognition, 읽는 거죠. 그래서 관련돼서는 뭐 remember라는 명함 앱 쓰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텐데 그 이게 다 그런 거거든요. 명함을 찍으면 사실은 이게 사진이잖아요. JPEG 같은 사진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글자들을 추출해내고 그래서 그 글자들을 정말로 이제 워드 같은 데 집어넣는 거죠. 이런 걸 OCR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번역기 기술을 집어넣으면 이제 카메라로 바로 트랜슬레이션이 되는 이런 스마트 렌즈, 네이버의 스마트 렌즈 기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검색창 옆에 카메라 모양 하나 있거든요. 이제 이걸 스마트 렌즈라고 부르는데 이걸로 어떤 상품을 찍으면 그 상품 관련된 검색도 나오지만 옆에 이제 번역을 누르면 이제 보이시는 예제같이 번역도 해준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이미지에서 글자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글자를 무슨 글자인지 읽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읽은 글자를 번역기에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고 읽는 것까지가 OCR입니다. 그래서 OCR은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의 약자고요. Reading Typed Printed Handwritten Characters from Image Sources. 예, 그래서 어떤 피지컬 월드에 있는 그런 캐릭터들을 이미지 소스로부터 읽는 것을 우리가 옵티컬 캐릭터 레코니션이라고 합니다. OCR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뭐 아직도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보통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한 게 만약에 바로 워드에 타이핑이 돼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스피치 하는 거를 캐릭터로 레코그니션을 해주는 거죠. 근데 OCR은 이 스피치 음성에서 얻는 게 아니라 어, 지금 글자가 잘못되는데 이미지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로부터 그 캐릭터들을 레코그니션 해주는 거를 OCR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스피치 레코그니션 아니고요. OCR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사실 이 컴퓨터로부터 피지컬 월드,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뭔가를 뽑아내는 것들은 잘 할 수 있거든요. 글자 같은 거. 예를 들면은 제가 워드에다가 쓴 어떤 문서를 다양한 형태로 종이에다 뽑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막 베리에이션을 줄 수 있겠죠. 뭐 컬러도 바꿀 수 있고 글자체도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입력을 한 다음에 그것을 피지컬 월드에 뽑아내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분야도 있어요. 글자 같은 경우 종이에 뽑는 건 쉽지만 사실 뭐 3D로 된 프로덕트를 바로 뽑는 건 쉽지 않고 또 어떤 뭐 애니메이션 속에 있는 어떤 동물을 뽑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 적어도 글자에 있어서만큼은 피지컬 월드를 뽑는 게 쉬워요. 근데 그 반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까 차량 번호판 같이 뭔가가 프린티드 돼 있어요. 프린티드 돼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워드로 옮겨야 돼요. 이거 쉽나요? 어, 근데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뭐 어떤 뭐 기자분들이나 뭐 어떤 숙제를 하거나 이럴 때, 파일로 줬으면 좋겠는데 파일로 안 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손으로 썼든 어떤 핸드아웃으로 줘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옮겨서 워드로 작성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지컬 월드에서 이 컴퓨터로 옮겨오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근데 그 쉽지 않은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나 이런 베리에이션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똑같은 글자, 보이라는 글자를 쓴다고 하더라도 천차만별이겠죠. 어떤 사람은 크게 쓰고 작게 쓰고 필체가 다르고 두께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어떨 때는 막 가려져서 안 보이고 등등등등. 근데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인식하는 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어떤 글자를 써서 그거를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줘서 표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반대로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는 어떤 것을 인식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OCR 문제가 어려운 거죠. OCR 문제는 사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이미지를 딱 찍어서 카메라로 딱 찍어서 보냈으면 먼저 텍스트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저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에 뭐 글자들이 어디 있더라 뭐 이런 거를 찾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영역을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영역만을 가지고 이제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텍스트 OCR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문제, 일반적인 사물인식 문제였다면 이거는 개다, 고양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텍스트 레코니션에서는 그 글자들을 하나하나 다 읽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OCR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오브젝트 디텍션이랑 비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 뭐 이미 공부해 보신 분들 많겠지만 뭐 욜로, 뭐 RCNN 이런 거 공부해 본 분들 많으시잖아요. 어, 이게 뭐냐면은 어떤 이미지 속에 어떤 물체들이 있을 때 그 물체의 위치와 그다음 그 물체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거죠. 근데 OCR에서는 그 물체라는 것이 캐릭터들인 거예요. 그러면 OCR이 어려울까요? 오브젝트 디텍션이 어려울까요? 뭐, 둘 다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긴 한데요. 활성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OCR이 훨씬 어렵다. 오브젝트 디텍션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빨리빨리 얘기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 종횡비라고 얘기하는 어떤 길이가 뭐 들쭉날쭉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 개 그러면은 개가 그것이 갈 수 있는 렉탱글, 어떤 직사각형의 그 레이시오가 어떤 일정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글자 같은 경우는 길이 막 문장이 엄청 길어지면 옆으로 엄청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횡비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게 있고 또 어떨 때 뭐 예를 들어서 제 옷에 있는 이런 글자들 옷에 있는 글자들은 막 이렇게 우겨지잖아요. 우겨지고 막 디스토션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런 디스토션이 생겼을 때 그걸 읽어내는 게 또 어렵다는 거가 있고 또 글자가 또 빼곡히 적혀 있는 경우가 있겠죠. 또
또 한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보통 오브젝트 디텍션은 워낙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프리트레인 모델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넷 같은 거를 미리 프리트레인한 모델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데 이 텍스트 관련해서는 이미지넷 모델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스크래치부터 트레이닝을 해야 돼서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분들 뭐 옷 중에서 막 패턴들이 뭐 I나 X나 T나 이런 식으로 패턴들이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혼란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또 언어마다 특성이 다르고 이래서 그 오브젝트 디텍션에 비해서는 OCR이 훨씬 더 어렵더라 라는 이야기를 활성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자기 군대 생활이 가장 빡세다고 하더니 본인 연구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진짜 그렇대요. 이거 전문가의 말이라고 믿으래요. 아무튼 믿겠습니다. OCR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관련해서 아주 자세히까지는 설명 못 드리고 개괄만 좀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텍스트 로컬라이제이션 쪽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 위치를 찾는 거죠. 근데 위치를 찾는다는 거는 어쩌면은 이런 텍스트가 있을 때 그거의 바운딩 박스를 찾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과 비슷하게 어, 그 바운딩 박스의 위치, x, y, 그 다음에 width와 height 이렇게 네 가지 숫자를 알아내는 것이 기본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 텍스트가 사실 이렇게 딱 렉탱글로만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울어져 있을 때는 한 가지 변수인 각도를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또 이게 막 글자가 막 커지고 작아지고 막 들쭉날쭉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점들, 그런 어떤 점들, 앵커 포인트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아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뭐 어떤 걸 잡을 때는 굉장히 많은 어떤 폴리곤 형태로 잡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당연히 오브젝트 디텍션 방법을 약간 수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텍스트 박스라는 논문에서 주로 이런 방법을 사용했는데 약간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이 캐릭터에 맞게끔 좀 더 종횡비를 좀 더 신경을 쓴다거나 뭐 덴시티를 신경 쓴다거나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OCR을 이제 해낸 것이 바로 이 2017년 논문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거를 꼭 텍스트 박스가 아니라 여러분 항상 그 디텍션 문제가 있으면 세그멘테이션이랑 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면은 어떤 영역 전체를 칠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무슨 뭐 박스라든지 어떤 특정한 형태의 구애를 받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문제에서 변형해서 가져온 픽셀 링크라는 논문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그냥 딱 줄 테니까 처음부터 그냥 로컬라이제이션이랑 레코그니션 한꺼번에 다 해버려라 라고 하는 그렇게 시도하는 그런 엔드 투 엔드 방식의 것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논문 중에서 세그멘테이션 방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트레이닝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다시 구현을 하는 게 좀 가능하다. 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어,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든지 세그멘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 좀 길게 얘기해야 될 주제잖아요. 근데 그냥 지금 여기서는 로컬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세 가지 방법, 디텍션 베이스드, 그 다음에 어떤 세그멘테이션 베이스드, 그 다음에 엔드 투 엔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고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텍스트 레코그니션 관련해서는 더 짧게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그 레코그니션은 보통은 그냥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시퀀스를 클래시피케이션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를 클래시피케이션 해야 돼요. 근데 이 레코그니션, 그럼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어떤 음성 인식. 그래서 음성 인식 혹은 음성 인식이 사실은 그 시퀀스 레코그니션의 거의 뭐 시초 같은 거죠. 그래서 어, 텍스트 레코니션이라고 하면 일단 먼저 어떤 글자가 있는 영역을 찾았어요. 그럼 그 글자가 있는 영역 이미지에서 그 글자 trip, trip이라는 글자를 뽑아내는 거죠. 가장 이제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것에서 바로 단어로 매핑하는 건데 이거는 너무 단어도 다양하고 해가지고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건 이제 글자 하나, 캐릭터 레벨로 내려가는 건데 이제 캐릭터 레벨에서 하는 거는 이제 CTC
라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겠죠. CTC라고 하면 이제 Connectionist Temporal Classification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그 뉴럴넷 기반으로 음성 인식하는 데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헬로라고 하면은 그것을 음성으로 이게 길이가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헬로라고 하면 헬 할 때 그 1초 동안 H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다음에 로 하면 LLL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먼저 그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를 하면서 각각의 글자들을 클래시피케이션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그거를 트립이라고 딱 헬로 이렇게 딱 이렇게 글자로 모아주는 거죠. 이걸 CTC 방식이라고 하고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이 RNN에서 이 어텐션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RNN에서 어텐션을 빼놓을 수 없고 그 어텐션이 당연히 기반이 되는 방법이 있겠죠. 그게 바로 어텐션 베이스드 된 텍스트 레코니션인데요. 어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또 한참 가죠. 그 RNN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근데 간략히 얘기해서 RNN이 어떤 디코딩 할 시 어떤 러닝된 representation을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글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뱉어내야 된다고 한다면 그 한 곳에 그 러닝된 그 피처에만 의존하지 않고 원래의 문장에서의 한 곳 한 곳 이렇게 어텐션을 주면서 그러니까 한 곳 한 곳 주목을 하면서 그거 정보와 함께 내뱉는 거죠.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한다고. 원래는 RNN 같은 경우에는 쭈루루룩 시퀀스를 먼저 다 학습해가지고 어느 하나의 정보, 어떤 가방에다가 넣어요. 그 다음에 그 가방에서 이제부터 모든 디코딩 할 때, 어떤 글자들 디코딩 할 때 그 가방 안에서 무조건 다 꺼내야 돼요. 뭐 토끼도 꺼내고 비둘기도 꺼내고 마술처럼 꺼내야 돼요. 근데 이게 긴 문장을 한꺼번에 이 가방 안에 다 넣으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말고 내가 뭐 토끼 꺼낼 때는 토끼 부분 좀 원문에서 좀 살펴보고 뭐 비둘기 꺼낼 때 비둘기 부분 좀 살펴보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각각의 부분에다가 이제 어텐션, 주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텐션과 RNN을 합쳐서 시퀀스를 레코니션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방법으로도 텍스트 레코니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요즘 추세는 어떠냐라고 하면은 이 텍스트 스파링 같은 경우는 거의 쓰지 않고 있고 CTC 베이스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어텐션 베이스는 굉장히 페이퍼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추세라고 해요. 근데 사실 그 어텐션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모든 어떤 시퀀스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나 스피드 같은 경우는 좀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고요. 대신에 액큐리시는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OCR의 개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OCR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로컬라이제이션과 리코그니션을 하는 건데,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하지만 그 텍스트라는 특성에 맞게 조금 더 모디피케이션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이걸 공부하려면은 오브젝트 디텍션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을 공부를 하려면 이미지 레코니션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있는 게 텍스트 로컬라이제이션 플러스 텍스트 리코니션인데 이걸 공부하려면은 이미지 로컬라이제이션 플러스 이미지 레코니션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걸 공부하려면 이미지 레코니션부터 먼저 공부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동영상처럼 이렇게 OCR이 작동하는 거 네이버 클로바에서 OCR 팀에서 한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딱 인식된 글자를 바로 번역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이제 그 네이버 스마트 렌즈에서 나오는 그런 기능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번역기까지 붙이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외국 가면은 외국에서 메뉴판 딱 봤을 때 그거가 뭔지 검색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쓸 수도 없죠. 막 이상한 꼬부랑 글자여가지고. 근데 그럴 때 이제 네이버 스마트 렌즈를 딱 꺼내고 촬영을 딱 하면은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OCR 영상을 지금 보셨는데 앞으로 제가 영상을 촬영할 계획들은 어, 이거를 다 한꺼번에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천천히 나가려고요. 그래서 머신러닝 베이직 하나 찍고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베이직 하나 찍고 CNN 베이직 찍고 CNN 어드밴스드 찍고 활성님 인터뷰까지가 시리즈 1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후원이 있다면 RNN 시리즈도 좀 찍어보려고요. 어떠셨나요? 한 20분 정도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이신 이활성님의 데뷔 2018년도 영상을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이 이제 앞으로 제가 영어로 찍을 거거든요. 영어로 스튜디오 가서 찍고 막 편집 기술도 들어갈 텐데 좀 어떻게 하면은 잘 찍을 수 있을까? 뭐 내용이 너무 쉬웠나? 어려웠나? 어떨 때 흥미가 떨어졌나? 뭐 등등 여러 가지 피드백을 좀 댓글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잘 반영해서 제가 한번 해외를 뒤흔들 만한 100만 뷰가 넘는 영상을 한번 찍는 목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머신러닝 베이직부터 차근차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잉.